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SR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체기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보통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SR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SR 정체기다. 근데 SR 정체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사실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정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영어에만 정체기가 존재하는 걸까요? 영어, 즉 언어는 저희 뇌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항상성이 있어서 정체기가 올 수 있지만 뇌에는 항상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풋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데 아웃풋이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난 9년간 교육자로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했지만 사실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SR 정체기를 겪었던 아이는 없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마의 4점대를 경험하는 아이 또한 없었습니다. 정체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애는 왜 지금 요 구간대에 머물러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인풋이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아이가 왜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 저희는 먼저 아이의 성장 평균 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는 다 다르고 성장 구간마다 또 다르긴 한데요. 대개 우리는 통상적으로 1년에 SR 지수 1.0 상승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교로 치면 1년에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1년에 1.0이 오른다고 해서 뭐 6개월에 0.5씩 꾸준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영어는 계단식으로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1년에 1.3, 그 다음 해에 0.3,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뭐 1.5 해서 평균이 1.0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시작점으로부터 연간 평균값을 계산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영어 학원과 더 많은 책을 읽히는 게 맞는 걸까요? 인터넷에 뭐 SR 정체기 혹은 영어 정체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더 많은 책을 읽히세요, 더 많은 학원을 보내세요 라고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사실 인풋의 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풋을 주고 있는지, 즉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개월에서 12개월가량 SR 뭐 점수 변화가 없고 꾸준하게 변화가 없다면 정체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문제가 뭔지 한번 열어봐야 합니다. SR 점수라는 게 사실 건물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층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현재 공사 중인 두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높이가 같다고 해서 내부까지 다 같지는 않아요. 어떠한 건물은 뭐 속이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한 건물은 높이도 높을 뿐 아니라 속까지 탄탄하게 잘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고 겉에 높이만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 아이들 모두 100이면 100, 세 가지 유형 안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에 구멍이 있는 경우.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 SR 지수도 3점대가 나오고 3점대의 책들도 유추해서는 읽을 수가 있지만 확인을 해보면 1점대, 2점대 정말 쉬운 단어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점대, 2점대 단어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4점대나 5점대
그 이상의 책들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유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 구간이 아마도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점대임에도 불구하고 1점대, 2점대, 즉 쉬운 단어들을 채워줬을 때 오히려 SR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물이 2개가 있다고 쳤을 때 처음부터 내가 탄탄히 쌓아 올린 건물과 달리 이미 공사되어 있는 건물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영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단어는 벽돌과도 같아요. 그만큼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점수대의 책에서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없게끔 앞뒤 가리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파악을 해주고 입력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즉 비어있는 단어들을 메꿔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더 높은 점수대의 책을 읽을 수 있고 SR 점수 또한도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실력에 맞지 않는 책을 읽고 있는 경우, 즉 인풋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타 학원에서 이제 정책이 혹은 잘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에 확인을 해보면 터무니없이 본인 실력을 벗어난 책을 읽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에는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학원에서 아예 이해도를 떠나서 점수대, 즉 레벨만 계속해서 높인 경우이고요. 2번째로는 SR을 유추해서 풀어서 점수가 실력보다 잘 나온 경우이고요. 그에 맞춰서 책 읽기가 들어간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사실 되게 마음 아픈 경우예요. 제가 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학원 측에서는 보여줘야 하는 퍼포먼스, 즉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SR 테스트는 사실 사각지대가 있다면 본인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SR 테스트를 너무 자주 봐서 학습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추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 실력보다 더 높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학원에서는 이제 책을 읽히거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실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극히 드문 경우예요. 분명히 잘 하고 있고 아이가 느끼기에도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그리고 학부모님이 느끼기에도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SR 지수의 변화가 없는 친구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긴장을 하거나 혹은 너무 긴장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긴장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의 영역을 떠나서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긴장도를 조금 낮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SR 테스트가 아닌 타 시험들을 연습하고 긴장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고요. 긴장도가 너무 없는 친구들, 즉 너무 대충대충 풀고 문제도 잘못 읽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문장을 읽고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SR을 기록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이가 현재는 읽을 수 없는 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지 도달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체기가 오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극복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단어에 구멍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휘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된 인풋을 넣어줄 것, 그리고
성향 파악. 아이의 성향은 부모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시험에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성장이 없었다 혹은 정책이다 라고 치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SR 점수는 참고만 하시고요. SR 점수에 너무 의존하시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